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오늘 시간에 그리고서 동시호가 좀 전에 한 3시쯤부터 뉴스가 나왔죠. 3시 좀 넘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삼성전자, 인텔, 반도체 관련해서 수주 그런 뉴스로 왔다가 지금 정말 많이 AD 칩스가 일단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죠. 얘는 이미 장 마감할 때부터 치고 올라갔었어요. 3시 좀 넘어서 뉴스 나올 때부터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코미코, 한양 ENG 이런 애들도 늦게 바로 따라오는 모습. 시간에 상한가가 3개 나왔고 그 외에도 시간에 수없이 많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종목들 뭐 차트 그리고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간략하게 아는 종목.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다 알진 못해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떤 거는 이제 장비 그리고 어떤 거는 소재 이런 식일 텐데, 자 일단은 제일 상승한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상승한 이유는 제목은 지금 삼성전자 하반기에 인텔 반도체 칩 위탁 생산을 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뉴스 많죠. 할까 말까 혹은 할 것 같다. 뭐 애플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LG 전자도 그렇고 막 다 그래요 지금. 내용을 제목만 봤을 때는 야 이거 뭐야 삼성전자 인텔칩 위탁 생산 맡았어? 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목은 자극적인데 일단 내용은 할 가능성이 높다예요. 위탁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 이제 안에 내용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가짜 뉴스도 많죠.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좀 봤는데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뭐 가능성이 한 3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아예 안 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위탁 생산을 하거나 혹은 협업 느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가능성상 지금 인텔에서 혼자서 찍어내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탁 계약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뭐 미국 인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놓고 뒤에는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 에큐리트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삼성이랑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요거는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공표가 됐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오늘 밤중에 결과가 나올 건데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계약을 한 것 같고 요거는 내일 아침에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그래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이런 식으로 인텔 반도체 칩을 생산할 것 같고 CPU보다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런 점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인텔 글로벌 기업이죠. 삼성도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인텔도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라이젠 만든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회사가 지금 인텔을 시총을 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전 세계에서 비메모리가 아니라 그 CPU 이런 거 만드는 거 회사에는 딱 투탑 컴퓨터 CPU 만드는 회사 투탑 중에 하나예요. 인텔. 그래서 옛날부터 인텔 좀 친숙하죠. 그래서 그런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게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나. 그리고서 이게 내용을 봐야 돼요. 오스틴서 생산입니다. 오스틴.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 이런 게 아니라 오스틴. 자, 오스틴 공장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오스틴 공장에서 14나노미터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한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 종목들 대략적으로 좀 기억나는 애들 가져왔는데, 자, AD 칩스가 일단 대장으로 갔죠. 그래서 AD 칩스는 뭐 파운드리 관련 삼성에서 호재 있으면 얘가 같이 덩달아 올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가까운 게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 기대로 강세. 이때 이미 지금 오늘 뉴스화 된 게 나왔었던 내용이죠. 요거. 그래서 인텔은 오늘 21일 반도체 외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 새벽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상 삼성이 포함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건 내일 아침에 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거기서 외주 업체에서 빠져 있으면 내일 시간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매는 피해야겠죠. 들고 있으면 뭐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는 내일 아침에 보면 되고 일단은 AD 칩스가 대장으로 갔다는 점.
그래서 얘가 오르는 이유는 인텔 반도체 칩 파운드리 수주 전망이 나오면은 삼성,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AD 칩스 요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도 얘가 상한가를 갔었죠. AD 칩스가 상한가를 갔었죠. 예, 이날이네요. 자, 그리고 원익 IPS 여기서도 삼성 14년도 과거 뉴스이긴 한데 과거 뉴스여도 보통 그때 계약 맺고서 원익은 계속 같이 삼성이랑 자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막 특별하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서도 좀 상승률이 크고 3분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지로부터의 추가 수주와 삼성 오스틴 공장 여기 그냥 딱 나오죠. 원익 IPS인데 삼성 오스틴 공장 14나노 투자 관련 장비 납품이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비 관련 업체로서 오스틴 공장의 납품 이런 이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에가 좀 뜬 것 같고 사이맥스도 얘도 오스틴 사업장 증설 비메모리 전공정 시설 투자 후공정 신기술 시설 투자 오스틴 사업장 증설 이런 거 관련해서 사이맥스 실적은 성장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오스틴 사업장에 질소 충전 장치 및 웨이퍼 이송 모듈 매출이 계속 납품을 하고 있겠죠. 20년 8월 4일입니다. 작년 거예요. 3개월, 4개월, 5개월 밖에 안 된 이런 뉴스. 자, 그리고 더벨,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 시간에 좀 강했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미국 공장 정상화 박찼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삼성전자의 오스틴 생산 법인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설비 구축이 미국의 첫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점. 그래서 오스틴 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좀 매출이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내용 잡 내용인데 미국 법인 삼성전자 법인이랑 오스틴 법인이랑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이게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 그래서 이렇게 엮여있고, 그리고 코미코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오스틴 공장 준공 효과로 가격 제한폭까지 과거에 2007년도긴 한데 조금 멀기는 하네요. 그래가지고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오스틴 내 생산 설비를 구축한 코미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스틴 공장은 삼성입니다. 삼성. 그래가지고 오스틴의 세정, 코팅 뭐 이런 거 좀 기술 관련해가지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자, 여기도 또 있네요. 2021년 1월 최근에 있었네요. 아, 오늘이구나 이거는. 오늘 있네요. 여기 방금 그 2007년 뉴스 그대로 같이 엮어서 오스틴시에 위치한 미국 법인 코미코 미국 법인은 반도체 부품의 세정, 특수 코팅, 반도체 기능성 부품의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 외에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그냥 반도체 관련해서 대부분 다 올랐어요. 대부분 다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엮여 있다는 점이랑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클린룸이지 않을까. 반도체 이제 하는데 최대한 그 클린 그 먼지 같은 거 없어야죠. 들어가고 나올 때 그만큼 미세한 미세 공정이니까. 그래가지고 클린룸 관련해서 한양 ENG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솔케미칼은 이제 비메모리 관련 얘는 좀 최근에 계속 수급 엄청 좋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종목들이 특성이 수급이 들어오던 종목들이 있고 좀 뜬금없이 그냥 시세를 준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수급주랑 수급주가 아닌 애들도 움직임이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이런 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오늘 일단 대장은 AD 칩스는 맞아요. AD 칩스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비메모리, 파운드리 얘기 나오면은 얘가 계속 세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얘는 장점이 시총이 진짜 가볍습니다. 780억이에요. 근데 회사 재무가 일단 증거금 100%죠. 그리고 유통 비율이 많다는 거는 대주주 지분이 좀 낮다는 거거든요. 지금 유통 비율이 95.8%.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그만큼 낮은 회사라는 점. 대주주 지분이 낮은 회사는
사실 보통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대주주가 왜 지분이 낮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차트 자리는 이런 바닥권 넘어오고 바닥권에 이런 지지저항이 있었던 자리 넘어오고 오늘 또 시세 주면서 막판에 대장으로 치고 올라온 거 그리고 요 앞 구간에 거래대금이 있었던 봉들 거기를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좀 나쁘진 않아 보여요. 왜? 추세상 요렇게 내려오던 자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하고 좀 파동 만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로는 좋은데 일단 좀 재료 측면에서는 재무 측면 이런 건 조금은 안 좋은 회사라는 점. 대신에 또 대장이긴 해요. 또 시총도 작겠다. 그래서 얘는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폭이 커요. 종목 그 호가가 얇아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AD 칩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주를 코미코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코미코도 오스틴 공장 그 세정 이런 게 있고 얘는 좀 좋은 게 신고가예요. 신고가 이런 자리 쭉 계속 타고 있죠. 그래서 신고가 자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수급이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 여기서 좀 더 세게 들어오면 좋겠다는데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 그래도 수급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시원하게 땡겨준 거. 이건 근데 아마 호가가 좀 얇아서 누군가 시장가로 지르고서 오르지 않았을까? 가지고 얘도 엮여있는 회사고. 자, 그 다음에 한양ENG가 클린룸. 일단 차트로 전고점 이런거 그리고서 시간에 또 상한가를 떴기 때문에 얘도 신고가거든요. 자 2만원.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조금 얻어걸린 건 있어요. 단타 계좌에서는 AD칩스 따라잡긴 했는데 최근에 제가 2차전지랑 반도체 계속 수급 관련해서 중소형주 이런 걸로 말씀드렸었죠. 저도 지금 여기 몇 종목 들고 있습니다. 얻어걸려서. 그래가지고 일단 한양ENG 클린룸이라는 게 좀 반도체 그 공장의 필수라는 건 아는데 뭔가 좀 사람들한테 어찌됐든 이게 인텔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신고가 2만원 이런 자리 돌파는 당연히 차트상 좋겠지만 얘가 수급이 엄청 꾸준했던 종목도 아니고 2만원 돌파 조금 그 재료 측면에서 다른 반도체 직접적으로 엮이는 애들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클린룸 뭐 어찌됐든 또 클린룸이 필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원익 시리즈 얘네도 최근에 엄청 수급 얘는 어제 양매수도 시원하게 들어서 시원하게 땡긴 상태에서 오늘 좀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시간에 아까 상한가였었던 것 같은데 처음 봤을 때 상한가를 닿진 못했었네요. 9.8까지 갔었는데 자, 그래가지고 얘는 수급주입니다. 과거부터 명백한 수급주고 어제 신고가 갔을 때도 외국인. 근데 이제 지금 좋아 보이는 거는 외국인 들어온 거 대비해서 많이 나가진 않았죠. 근데 수급주들은 지금 내일 아침 갭 뜨면은 당연히 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급주는 지금 수급 막 계속 지속되던 애들은 아침 갭이 클수록 양매도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거기서 프로그램 막 매수 계속 들어온다. 그건 더 좋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수급주들은 수급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간 체크 못하면은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주들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갭 뜨면은 매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원익 일단 5만원 라운드 피겨 위에서 놀겠죠. 근데 일단은 시간에는 좀 높게 따라오긴 했고 그런 점은 좋아 보이고 얘가 그 14나노미터 그 장비 관련 종목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4종류 요 정도 들어가 있다 공장에.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도 아까 전에 오스틴 미국 법인 이런 거 엮여 있고 뭐 세정 이런 거 엮여 있다 보니까 얘는 수급은 좀 최근에 기간이 이탈이 심한 거 치고서 좀 오늘 시원하게 올라주긴 했는데 이러면 또 신고가겠죠 시간에상. 지금 대부분 종목이 신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도체 섹터가 지수 상승, 삼성전자 상승,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골고루 들어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가 다 신고가예요. 그래서 신고가의 장점은 앞에 매물이 없다라는 점. 신고가 가면은 매물이 없다. 대신에 단점은
너도 나도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눈치 싸움하는 자리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가는 진짜 차트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두 개예요. 신고가의 장단점, 신고가이기에 물린 사람이 없다. 그리고 신고가이기에 역으로 말하면은 누구나 다 수익이다. 눈치 싸움. 앞에 매물벽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신고가여가지고 사실 차트 분석이 그렇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네요. 대부분 종목이. 사이맥스도 얘는 최근에 갑자기 좀 이틀 연속 수급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세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얘도 신고가예요. 2만원 라운드 피겨 넘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좋았던 게 오늘 호재도 없는데 이미 그 전날 이런 거래 대금 터졌던 윗골이 길었던 자리를 밑에서 횡보하고 올라탔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시간에 또 떴고, 자,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시원하게, 얘는 차트 얘도 신고가거든요. 얘도 진짜 강했어요. 근데 얘는 종목 딱 차트를 보시면은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얘가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요런 자리 주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58,500원 한 요쯤이네요. 요런 저항 자리를 시원하게 치고 올라갈지, 그리고 치고 올라가더라도 얘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은 그런 자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PSK도 최근에 수급 살짝 들어왔다가 외국인 이탈하고 오늘 그런 자리인데 얘도 좀 시간에 뜨면은 뭐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기 밑에는 그렇게 좀 중요해 보이진 않고, 한소케미칼? 요거 정도 차라리. 얘는 외국인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정고점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돌파 후에 지지해주고, 요런 자리 지금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수급 들어오던 애들은 좀 봐요.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죠. 기관이 꾸준히 파는데 외국인이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네페스 시리즈들도 최근에 신고가 갔고, 얘네들 막 수급 들어오고 있었죠. 근데 얘네는 삼성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뭐 원익 시리즈, 얘는 홀딩스, 얘도 차트 모습은 좋은데 수급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얘가 실질적으로 대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최근에 기간 수급 좀 듬성듬성 들어오면서 이 종목은 탄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이 종목이 좀 탄력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종목이. 그리고 윗꼬리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 비메모리에서 대덕전자 요런 자리 올라탔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오스틴 공장이라는 좀 연관이 없고, AD 테크놀로지, 유니셈도 딱 연관 있는 건 아닌데 얘도 엄청 강했죠. 최근에 외국인이 그냥 미친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기간은 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뒤에 특별하게 언급을 할 그 종목들이 없어요. 어차피 매매를 할 거면은 대장주, 2등주, 3등주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막 다 챙겨주던 그런 섹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발표를 하는지, 일단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당연히 재료가 지금 체결을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계약 체결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위탁 생산 관련해서 이제 그 규모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클수록 좋다. 위탁 생산을 뭐 전량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 일정 부분만 떼어서 위탁 생산을 맡기겠다 요런 건지, 당연히 전량 위탁 생산 맡긴다, 이게 수익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게 훨씬 더 효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랑은 사실 엮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대장주순 전이, 대장주순으로 그 상승률 정리 아침에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3. 수급주들이 대체적으로 껴있다 보니까 아침 갭 뜨면 보통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가 나오다가
또 다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 테마가 강하면은 아침에 매도 나오는 척 하다가 다시 플러스 전환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요거 아침에 좀 페이크라고 하죠. 그거를 좀 칠 때가 있어요. 종목들이 아침에 갭 뜨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 매도가 나오다가 한 10분, 20분, 9시 막 한 30분 이럴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르륵 매수하면서 아침에 매도하던 거 물량 다 잡아먹고 그때부터 계속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생기는지, 그런 종목은 좀 잘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점. 그리고 일단은 AD칩스가 대장일 거는 같아요. AD칩스가 대장일 것 같고,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률, 이게 좀 뒤죽박죽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AD칩스랑 코미코는 보는데 한양ENG는 클린룸이어가지고 살짝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저는 요렇게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최근에 강했던 애들, 그리고 신고가인 애들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 신고가 위주로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갭 크게 뜨면 조심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새벽 중에 계약 체결을 발표를 했다고 쳐요. 위탁 생산 규모. 그러면은 자, 계약 체결 발표, 아침에 뭐 갭 뜨고 거기서 시세를 줄진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체결 발표를 하면은 일단은 재료 소멸이에요. 일단은 재료 소멸입니다. 기대감 소멸이죠. 일단은 재료 소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섹터란 말이죠. 실적. 위탁 생산을 받는다. 그럼 공장들 뭐 가동하고 장비 팔고 뭐 소재 들어가고 실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갭 뜨고서 일단 뭐 거기서 더 치고 갈진 모르지만 안전하게 보려면 갭 뜨고 내려온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수급주들은 다시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코미코는 좀 수급이 좀 아니어서, 자, 이게 갭이 막 10%가 떴다고 쳐요. 거기서부터 아침부터 프로그램 기간 막 매도가 나와. 밀리겠죠? 왜? 재료 소멸이라서. 얘는 수익 실현을 해요. 하고서 밀리면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뭐 한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정도 후에 보면은 얘가 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미묘하게 기간해인 매도세가 좀 약해지면서 혹은 매수세가 다시 슬슬 들어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를 하면 하반기부터죠. 하반기는 좀 멀었어요. 6월. 그러다 보니까 뭐 6월 앞두고서 뭐 4월, 5월부터 뭐 공장에다가 뭐 부품 들어간다, 장비 들어간다 하면은 그 다음 시즌이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기간이 조금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그냥 기대감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거지, 여기서 단타가 아니라 스윙으로 가려면은 갭 뜬 자리에서 기간 외인 수급 미친듯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보통은 갭 뜨면은 얘네들은 팔아먹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팔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이제 단기죠. 그냥 그날 단타 자리 주는지 눌림 자리 같은 곳에서 반등, 요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웬만해선 저는 1, 2등주 할 것 같습니다. 네, AD칩스는 호가가 좀 얇아서 비중을 많이는 못해요. 쟤는 막 5천만원 하기도 좀 부담스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호가가 완전 얇아요. 시총이 막 700억짜리다 보니까 좀 기억이 그런데, 자, 여하튼 전 내일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그리고 신고가 위주로, 그리고 수급주들이 껴있는데 얘네들이 아침 갭 뜨면은 일단 매도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돌리는지,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대장주 이런 애들이 좀 상승률을 유지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 막 1등 뭐 AD칩스가 20% 뜨고 확 밀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섹터에 대한 매수 심리가 꺾여요. 대장이 힘이 빠지면. 자,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